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새해 첫 일요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아이고, 그래요. 지난주 주말이 마지막 24년도. 근데 이제 새롭게 정말 따끈따끈하죠. 1월 4일 첫 주입니다. 첫 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니까 또 화이팅 하면서 통치구조 화이팅! 매일업법 화이팅! 자, 계속 가야죠. 갈 건 가야죠. 뭐, 언제까지 하는 양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되는 그날까지는 쭉쭉쭉쭉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쭉 갑시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편 통치구조에 관한 문제니까요. 좀 살펴볼게요. 자, 볼게요. 24년도 9급 국회직 9급? 근데 국회직 문제가 솔직히 쉽진 않아요. 9급 문제라도. 그 다음에 8급 문제는 더더욱이요. 살펴보는 게 좋겠죠? 통치구조 문제입니다. 국회직 9급 헌법재판소 편에서 헌법재판이에요. 그것도 우리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이 가장 많이 대두가 되지 않나요? 오늘 문제는 위헌법률 심판하고 자, 헌법소원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간간한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헌법재판소 이거 조문은 헌법 111조, 112조, 113조 이렇게 세 조문이 헌법 조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그렇게 많이 조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헌법 조문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법, 요즘에 헌법재판소가 한 플레이스가 돼버렸어요. 솔직히 헌법재판소 국민들을 잘 몰랐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헌법이라는 게 국민사회 일반 모두 다 알아야 될 기본 소양까지 올라가는 개념인 것 같아요. 아니, 헌법 조문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헌법적 얘기를 하고 조금 갖추고 얘기하는 게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좌우명 점점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좌우명이 뭔지 그런 거를 따질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일해도 모자른 그런 시기에 진짜 무슨 내가 좌우명이 필요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똑같은 생산물이 나오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자동화라든지 심지어 AI 서비스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에는 막 같은 시간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양이, 옛날에는 만약에 8시간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양과 지금의 8시간 일해서 만들 수 있는 물건 양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지금 일주일 내내 옛날처럼 그대로 시간을 갖고 국민들이 일을 하면요, 그 잉여 생산물을 소비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뭐예요? 과잉 생산이 되고 또 그걸 소비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지구는 망가지겠죠. 인간의 삶도 망가질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자동화되고 AI가 대체되면 분명히 새로운 직종도 생기겠지만,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일하는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다른 일을 좀 하셔야 돼요. 자기 개발을 하는 일, 거기다가 뭐 유흥을 한다든지 흥청만종한다든지 사행성,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점점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 잉여 시간을 어떻게 다룰 줄 모르는데 그런 잉여 시간을 뭔가 의미 있게 다루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좌우명 이에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을까라는 철학적 개념과 더불어 우리가 왜 존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는 기본적인 좌우명을 가지고, 그래야 쾌락이라든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중요한 거예요. 잡소리가 길었죠. 죄송해요. 자, 헌법재판소는 그런 헌법적 기준이 망가지거나 잘못됐을 때 바로잡는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거예요. 솔직히 법원이라는 기능은 망가졌을 때 우리 자동차 정비소하고 똑같아요. 평상시에 잘 굴러가고 아무 문제 없으면 정비소가 필요 없죠. 자동차 정비소가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평상시에 권리무의 관계가 아주 부드럽게 잘 굴러가면 법원 자체가 필요 없어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꾸 이슈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도 그런 이슈가 되고 해야 빨리 바로잡고, 근데 국민 일반 헌법이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 조문과 헌법재판소법을 보는데, 어차피 여기 111조 1항에 보면 헌법재판소 업무 가장 본질적인 업무가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자, 분명히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을 제거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아니 제거를 할 수 있으면 해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도 한다? 해석, 요런 것들도 당연히 헌법재판소 헌재 기능이다 라고 하면서,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위헌 법률 심판이 있을 때는 원래 제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자, 맨 마지막에 가면 5번에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헌법소원이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1항이죠. 68조 1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헌 법률 심판을 했을 때 이게 법원에서 제청을 해줘야 되는데 제청을 안 해주는 때, 그래서 법률 헌법소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 헌법소원. 그래서
소송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 신청했다가 기각이나 각할받고 30일 이내, 만약에 기각이나 각할받고 30일 내 요 헌법소원 중에 법률을 우회조로 돌리는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면 결국 법률을 제거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헌법률 심판에 어찌 보면 똑같은 쌍둥이 형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하고 또 요거 권리자 요거 기본권 침해 구제인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공권력 행사 불행사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입법부든 법률로 만들어서 하든 행정부든 권력 작용 공권력 행사 불행사든 또 사법부든 자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도 어떤 부서든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됐을 때 하는 게 헌법소원이에요. 이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헌법소원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런 헌법소원을 하다 보니까 국가 공권력 행사가 뭐가 됐든 그거를 바로잡는 기능이 헌법재판소 기능이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을 제거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당의 법률을 유지하면서도 법률을 바로잡는 기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는 제거는 대는 당연히 소를 포함한다. 이런 개념도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 자체가 해석하는 것도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도 자 해석도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재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헌법 조문 중에 101조 1항에 가보면 사법권은 법원의 권한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요 사법권이 뭐냐면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해석 적용 권한은 법원의 권한이라고 했고 근데 헌법재판소가 합헌적 법률 해석도 헌법재판소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두 개의 조문이 충돌하게 됐고 아직까지도 해결은 안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지어주고 해석도 하고 법원에서도 법률 해석도 해주고 국민 일반 어디 가서나 해석을 해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냥 뭐 국 보고 떡도 먹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대로 들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의 이런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괴리 현상 같은 것도 좀 언젠가 헌법적으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있어요. 자, 두 번째라고 표현하기는 좋은데 이거 1번, 5번. 그래서 두 번째, 위헌법률 심판 말고 정당해산도 있고요. 또 세 번째, 권한쟁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탄핵재판. 요즘에 따끈따끈하죠. 요것도 있어요. 탄핵재판소가 헌법재판소 같은 건 아니었죠. 탄원탄, 헌의헌의헌. 헌법재판소 헌의헌 대 헌의헌의헌. 이거 과거에 많이 했는데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재헌헌법 이래 계속 있었지만 재헌헌법 당시 1공화국 때는 탄핵재판소, 2공화국 때는 헌법재판소, 3공화국 때는 헌법탄핵심판위원회, 헌법재판소 이름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을 공동으로 담당을 했었다. 그래서 탄핵재판 요즘에 핫하니까 자 헌법 65조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탄핵재판은 요거 요건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헌법재판소 법에 보니까 정당해산하고 권한쟁의 이렇게 외웠죠. 탄정권 요 세 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정권 이거 구두심리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은 서면심리 구두심리 중에 요 두 개는 자 가처분 절차에 관한 가처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어디? 법률에, 헌재법에. 그래서 가처분은 신청이 있거나 또는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지 않으면 가처분 이행을 안 해요. 하지만 탄핵은요, 헌법 65조에 써 있어요. 탄핵 절차, 탄핵 소추, 결정서 송달, 그러면 권한 행사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그래서 소추, 송달, 권한행사 정지 이렇게 돼 있지 가처분 절차가 필요 없어요. 정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구별하셔야 돼요. 거기다 요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예시로 보기 때문에 최근에 판례는 아니죠. 최근에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그러면서 뭐 했어요? 심리 절차는 7인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6인밖에 없다 보니까 심리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 탄핵 절차에서 심리 절차 7인 이상 필요한 요 규정을 효력정지를 걸었어요. 가처분 절차를 통해. 근데 그거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정당해산 권한쟁의만 있는데 탄핵 절차에서도 구두심리 절차에는 이 탄핵 절차에서도 그것도 헌법에는 있지만 헌법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상 대상자인데 거기서 그것도 어떤 점은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심리 규정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규정이 사라지거나 그거는 그냥 가처분만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68조 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사법시험 4회 응시 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나중에 위헌 결정 받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헌 결정 받기 전까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서 68조 1항의 판례가 받아준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탄정권 외우시고 그중에 정권은 명문의 규정이 있다. 하지만 그건 예시로 본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하세요. 자, 볼게요.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기억.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요게 헌재법, 헌법이 아니에요. 헌재법 47조 2항이죠. 1항은 기속력이 있다. 2항은 그날부터 장래요다. 3항은 헌법조항은 소급하는데 과거 당의 조항이 합헌 규정이 있었으면 합헌 규정 다음 날까지만 소급한다. 1, 2, 3항 다 외우셔야 돼요. 맞는 지문이죠. 두 번째, 구체적 규범 통제 절차. 제청법원 헌법소원 청구인이 심판 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한정위헌,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 이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리은 맞는 지문을 봅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본으로 푸셔야 돼요. 디귿,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 헌법재판소 제청한 때 당해 소송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고, 솔직히 말해서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에서 제청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지를 걸어주고, 다만 긴급한 경우는 종국 재판을 제외하고는 진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68조 2항은 위헌 법률 심판에 어떻게 보면 쌍둥이 형제인데, 근데 거기는 재판을 법원에서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재법 68조 2항이 의한 헌법소원 경우도 같다? 여기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거 많이 나온 지문이었죠? 자, 리을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경우 직권으로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탄정권, 정당해산, 권한쟁의, 가처분 규정이 있다. 가처분 결정할 수 있으나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직권,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 원래 가처분은 직권호와 신청인데 정당해산하고 권한쟁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리을도 틀렸네요. 자, 미음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68조 2항의 헌법소원만 3인에 부해서 뭘 한다? 요건심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3인에 부해서 요건심리 절차를 진행했는데 3인 모두의 합의로 그러면 부적법 각하가 될 수 있지만 한 부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전원재판부로 넘어가는데, 근데 30일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어도 전원재판부에 넘어간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날짜. 따라서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을 때는 전원재판부에 해부 결정이 있는 걸로 본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이 맞는 지문으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나 또는 요 내용 또는 조문 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이었는데 그것도 25년 자 신년새에 맞는 첫 번째 토요일이었어요. 여러분과 같이 하니까 영광입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